헌법재판소가 발끈했습니다. 이 발끈한 내용 보니까요.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 사람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니까 사법부 권한 침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돼 있어요. 헌재 공보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참 이러고 사는 것도 가련하네요. 가련해요. 자, 브리핑 내용 볼까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참, 말도 무슨 이렇게 문장을 못 써서 야지. 아니,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 되지.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건 말의 불필요한 반복입니다. 정제성 없는 문장이에요. 정말 잘못된 문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곡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그 권한 침해가 뭔데요? 마음대로 멋대로 판단하는 겁니까? 그들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재단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의 권한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권한은 국민이 헌재에 준 권리가 아니고 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걸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 즉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면서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면 이진수 방통위원장 판단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틀 만에 취임 이틀 만에 정략적 탄핵, 정치적 탄핵된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 5개월을 끌고 심지어 8명 중에 4명은 탄핵하라고 했잖아요. 인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다 좌편향돼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의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헌재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아니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한민족을 바보로 보는 겁니까? 개나 돼지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권한이라고? 헌법재판의 권한? 무슨 권한? 어떤 권한 얘기하는 겁니까? 자, 좀 더 인용해 보죠.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했다고요. 그러면서 문영배 과거 개인 블로그 글을 두고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에 원문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아니, 이 사람은 그럼 문영배가 좌경화되어 있고 좌파가 아니란 얘기예요?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앞뒤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주장했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용해서 재판관 개인의 성향이 영향받지 않는다. 이 사람이 좌파건 좌이건 주사파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니 한 문장만 따가지고 이 사람을 한쪽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좌파 좌익 주사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뭐 누굴 바보로 알고 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직원을 뽑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람들은 아마 법관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러면서 문영배가 10여 년 전에 SNS에서 이재명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람은 연관성이 있지.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냐고.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직접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탄핵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놓고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네. 나라를 골로 보내고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10여 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 앞뒤가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아니, 앞에서는 나는 개구리가 아니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개구리여도 그게 뭐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문 대행 본인의 입장을 대신 전한 것이다. 참,
참. 헌법재판소 정말 심각하네요. 아니요, 사법부가 심각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법관이요. 차라리 2030 정상적인 생각, 올바른 국가관과 세계관을 갖춘 친구들. 그러니까 2030이 왜 그러냐면요. 어렵게 큰 친구들 아닙니까? 피말리는 경쟁 구도에서 어렵게 대학에 가도, 그다음에 취업이 잘 안 되고, 어렵게 취업을 해도 승진이 잘 안 되고, 이 현실 구조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고민을 하면서 큰 친구들이에요. 근데 86세대 애들은요, 적어도 97년도 IMF 나기 전까지는 원서가 쌓여 있었거든요. 대학만 졸업하면은 갈 회사들이 쌓여 있던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가장 풍요로운 시대, 가장 기회가 열려 있던 시대를 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사람도 많이 나가지고 말이죠. 베이비 부모죠.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한철 천장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몰라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고용을 승계하고, 민노총 고용 승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재단해 왔던 거예요. 지배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2030 세대들은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다가 완전 유튜브도 발달되고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도 하고 뭐 세계를 돌아다녀보고 보편적 기준을 알고 영어도 잘하니까 또 많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법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관이 되려면은요, 작년에 법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10년의 법적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법관들은 다 노땅들이에요. 50대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50대 40대들은 좌경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속주의예요. 만문파 물질파 육체파들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법관들이 다 이상해요. 좀 이상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궤변을 변명이랍시고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문영배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 아닙니까?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문영배하고 이재명이 가까운 사이다. 이 얘기를 민주당 안에서도 했잖아요. 근데 이걸 부정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또 하나 마흔이요. 과거에 사회주의 운동권이었던 사람, 이 사람 지금 임명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재가. 최상무 권한대행이 이 사람 지명을 안 하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 판단할 것들이 수두룩 복잡한데 왜 마흔역 임명시키려고 하고 있냐 말이죠. 이게 다 편향성 아닙니까? 근데 편향되지 않았다고요? 자, 우리가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보죠. 문영배 말고도 이미선, 정계선, 이게 다 기피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미선 재판관 동생 이상희 변호사,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잖아요. 민변이 좌파 변호사 조직 아닙니까? 리무진 좌파예요. 칵테일 좌파.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게다가 이상희 변호사는 예전에 윤미향의 정의연 이사예요. 이런 사람 말이죠. 이게 집안이 이러면은 그럼 재척 기피해야죠. 또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공익인권법재단이니까 저쪽 사람이죠. 그 법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부부는 한 몸 아닙니까? 이거 뭐 뒤져보면 엄청 나올 텐데 제가 지금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15년 전에 기자 그만뒀고요. 한국에서 기자는 선동가 거짓말쟁이하고 동일시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는 기자라고 직함을 붙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취재하는 기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임하게 앞서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지식이 뭐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 아닙니까?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믿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뿌리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마음으로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온라인 기도에 들어오세요. 이게 또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기도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슬슬 나오시던데 좋습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는 분들도요, 기도의 무대가 있어줘야 돼요. 아무리 광장에서 외치는 분들이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선포한다고 해도 영적인 레비지파가 거룩한 나팔들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원수들을 밟아버려야 됩니다. 이수적으로 밟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민족의 기도재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충무의 기도재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민족의 부르심이 사명, 북한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길을 열어내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천군 천사로 강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